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꾹 참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지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장바구니를 잔뜩 들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하면서도 눈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비켜서서 그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요, 읽는 내내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란 존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이 이어질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분명 댓글창에 여러분 사연도 남기고 싶으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숙이고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제가 49이 되던 해 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어요. 예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넥타이 매고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잠을 어떻게 잤는지 한동안은 제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를 만큼 멍하게 지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게 아들 민준이였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22살이었는데 어린 녀석이 어떻게 그리 속이 깊던지 엄마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잘 살자 하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그 아이 덕에 제가 버텼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를 아들이 채워주며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민준이가 제 전부였어요. 민준이가 34세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상대는 지수라는 아이였는데 회사 같은 팀 동료였대요. 처음 데려왔을 때 보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결혼식 날 처음 제대로 봤는데 인사도 단정하게 잘하고 표정도 얌전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데려가는 여자니까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 생기는 그 서운함. 아들을 뺏긴 것 같은 그 이상한 기분. 이성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수가 나쁜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싫었어요. 결혼하고 첫 1년 저는 지수한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못되게 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웠던 거예요. 명절에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차려도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지수가 무슨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지수가 차린 밥상에도 간이 좀 심심하다, 국이 좀 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지수는 그때마다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진심인지 억지인지도 살피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면 살갑게 대했고 며느리는 그냥 없는 것처럼 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수한테 참 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아플 때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결혼 첫 겨울에 지수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을 앓았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지수가 많이 아픈데 가봐줄 수 있어?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픈 게 왜 나한테 연락이 오냐 싶었어요. 결국 안 갔어요. 지수는 그때 혼자 알았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넘겼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돼요. 조금만 먼저 마음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 지나고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수가 많이 노력하는 거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수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 걔가 말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속은 많이 상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알겠어 했는데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또 서운해서.
지금 생각하면 민준이도 가운데 끼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아내도 지키고 싶고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을 텐데 민준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제가 육개장을 끓였고 지수가 잡채를 해왔어요. 셋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없어도 지수랑 잘 지내야 해.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그런 말 왜 해 하고 퉁을 쳤어요. 민준이가 웃으면서 그냥 하는 말이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쓰러졌으니까요. 나중에 그 날이 자꾸 생각나요. 민준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걸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던 봄이었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과로인 줄 알았어요. 워낙 일을 많이 하던 아이라서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길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36 한창 나이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주저앉았어요. 수술을 3시간 넘게 했지만 민준이는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던 날 저는 세상이 통째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민준아, 민준아, 내 아들아. 그 이름만 불렀어요. 얼마나 오래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다 쉬도록. 12년을 단둘이 살아온 내 아들이 36 너무나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났습니다. 옆에 지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지수도 거기서 소리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 애도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32살의 여자가 남편을 먼저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 슬픔에만 빠져서 그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장례를 3일 동안 치렀는데 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조문객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고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저한테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어머니 물 드세요 하면서 챙겼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며느리니까 하는 거겠지 하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게 현실인 게 실감이 됐어요. 남편도 없고 이젠 아들도 없고 60이 넘은 여자가 이 집에 진짜 혼자 남겨진 거잖아요. 불도 꺼놓고 거실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지수 생각도 잠깐 났어요. 이제 저 아이는 저한테 아무 의무가 없다. 아들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그냥 남이 된 거잖아요. 각자 살아가는 거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 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지수가 왔어요. 손에 미역국 재료랑 과일이랑 제가 좋아하는 식혜까지 들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밥을 차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밥상 앞에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나고. 그러다가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잘 해드리라고. 자기가 못다 챙겨드리면 당신이 챙겨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기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아내한테 그런 말을 남겼구나.
자기가 없어지면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걸 나는 몰랐구나.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 쓰러지기 전에? 아니면 수술 전날 밤에? 저는 그 생각만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수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둘이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울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게 우리 둘이 처음으로 진짜 같이 운 날이었어요. 그 뒤로 지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마트 갈 거 있으면 같이 나갔어요. 지수도 혼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몸인데 퇴근하고 와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돌아갔어요. 처음엔 의무감이겠지 했어요. 남편이 부탁했으니까 오는 거겠지. 얼마 지나면 발걸음이 뜸해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계절이 한 번 바뀌어도 지수는 왔어요. 민준이 첫 기일에는 저보다 먼저 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날 지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어요. 저는 또 혼자 명절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수가 전날 밤에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내일 제가 가도 돼요.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지수가 왔어요. 차례상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우리 둘이 앉아서 송편을 빚었어요. 지수가 서투르게 만든 송편이 죄다 삐뚤어졌어요. 저도 보다 못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같이 빚었어요. 둘이 웃으면서. 그게 처음으로 우리 둘이 편하게 웃은 날이었어요. 나중에 지수가 집에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길 잘했어요. 저도 좀 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이 아이도 쉬어야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오는 게 쉬는 거라니. 6개월이 됐을 즈음에 제가 지수한테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한테 자꾸 오면 어떡하니. 재혼도 생각해봐야지. 어른들한테 소개도 받아보고. 지수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매인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 댁에 오면 오빠 냄새가 나요. 저도 여기 오면 위로가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도 슬프구나. 이 아이도 남편을 잃고 혼자서 버티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내 슬픔만 너무 크게 보느라 이 아이 슬픔은 안 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도 지수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떠나고 2년이 됐을 때는 지수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번 주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할게요. 우리 둘이 기일 아침에 같이 시장을 갔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장 봐서 차렸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민준이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 이랬었다. 처음 걸음마 뗀 날이 어땠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줬는지. 지수가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아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진심으로. 그리고 또 알았어요. 지수는 저한테 오면 남편을 만나는 거구나. 시어머니 집에 오면 남편의 흔적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 게 남편한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발걸음이 끊기지 않았던 거구나. 민준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날 무렵 제가 크게 아팠습니다. 오래된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후에는 2주 정도 혼자 거동이 어렵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혼자 병원 간병인을 쓰려고 했는데 지수가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있을게요 했어요. 회사에 연차를 냈대요. 열흘씩이나.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수가 오빠가 부탁했잖아요 하면서 웃었어요. 열흘 동안 지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있고 밤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새벽에 제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 불러주고 물 가져다주고. 병원 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했더니 다음날 죽을 쑤어와서 먹여줬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번은 따님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인데 이제는 남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인데 이 아이가 딸처럼 옆에 있다는 게.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가 잠이 깨서 봤더니 지수가 침대 발치에 앉아서 꺼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피곤할 텐데도 일어나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수야, 자야지. 왜 이러고 있어? 지수가 돌아보더니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 자는 거 보고 있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시어머니 자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줬다고. 처음에 내가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데. 저는 그날 새벽에 지수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어요.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수가 눈을 글썽이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빠가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싶어서 그게 더 미안해요. 저는 그 손을 새벽 내내 잡고 있었어요.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퇴원하던 날 지수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안을 정리해줬어요. 냉장고도 채워주고 약 드실 시간을 핸드폰에 알람으로 다 맞춰두고 혹시 밤에 힘드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창문으로 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뒷모습을 그게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동안 자존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도 지수가 찾아와도 먼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자존심이 참 어리석었어요.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왜 약한 거예요? 사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더 어리석은 거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지수야, 오늘 괜찮으면 나와라. 지수야,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갈래?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 주시니까 좋아요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3년 동안 왜 먼저 연락을 못했을까? 지수는 지금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수가 저한테 어머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이 아이가 가는구나. 그런데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만나도 어머니는 계속 올게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니까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재혼을 해도 나를 어머니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지수는 지금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옵니다.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말이 어색해요. 그냥 서로 기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저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외로울 때는 지수한테 문자를 보내요. 자니? 나 오늘 좀 외롭다 라고. 그러면 지수는 꼭 전화를 해줘요. 어머니, 저 깨어 있어요. 얘기해요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가끔 밤에 민준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저한테 참 좋은 사람을 데려왔구나. 엄마가 처음엔 몰라봤는데 시간이 알려줬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 이 아이가 있어줘서 엄마 그나마 버티고 있다. 고맙다, 민준아.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눈물 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여러 번 멈췄거든요.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이 이어지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며느리 분들 혹은 시어머니 분들 중에 서로 서먹하게 지내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 한번,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은혜여사였습니다.